가등기 담보요. 일단 이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거는 가등기를 담보권으로 활용하는 거죠. 적용 요건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적용 요건에서 1번에 보시면은 반드시 소비대차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채권이 소비대차 채권이 아니라 그 밑에 2번에 보이시는 무슨 공사대금 채권이라든지 매매대금 채권이라든지 물품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는 안 된다. 반드시 무슨 채권이야? 소비대차. 예. 자, 그리고 4번도 확인합니다. 예약 당시 목적물 시가가 채권액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목적물의 가치가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이고, 5번에 가등기나 이전 등기가 반드시 경료가 돼야 된다.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이전 등기는 양도 담보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핵심은 청산 절차죠. 청산 절차. 결국 이 실행과 관련된 겁니다. 실행. 가등기 담보를 실행한다. 실행. 자, 실행을 할 때는 일단 청산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죠. 청산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귀속청산이라고 한다. 귀속청산. 이 절차를 다 밟게 되면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됩니다. 아니면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할 수도 있다. 경매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선택하죠? 채권자가 선택을 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가 선택한다. 만약에 여기서 경매 청구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 경우는 저당권하고 똑같다. 경매 들어가시면은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저당권의 효력과 동일합니다. 저당권의 효력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딱히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목적물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그 해당 목적물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들어와 있다면 그 경매 절차가 딱 들어갔을 때 가등기 담보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이요. 소멸. 저당권이 소멸하듯이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이야. 경매 들어가면요. 뭐 들어가면요? 경매 들어가면요. 경매요. 자, 근데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죠. 이건 소유권을 내가 취득을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실행 통지부터 합니다. 실행 통지. 자, 실행 통지를 할 때 청산 금액을 통지합니다. 청산금. 청산금을 알려줍니다. 청산금을요. 자, 근데 이 청산금액 통지할 때 이거는 주관적 평가다라고 했습니다. 주관적 평가. 내 마음대로 평가해도 됩니까? 예. 절차 진행되는데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실행 통지를 거치고 그 이후가 되게 되면은 청산 기간이 흘러야 되죠. 청산 기간. 몇 월이요? 이거 2월이에요. 2월. 그리고 그 이후에 청산금 지급하죠. 청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본등기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청산금 지급하는 거랑 본등기 해주는 거랑 요거 두 개는 동시행관계다. 동시행관계. 동시이행관계다. 라는 거죠. 예. 예. 네,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예. 자, 일단 가등기 담보는요. 일단은 반드시 소비대차이어야 된다 그래요. 소비대차. 반드시 소비대차이어야 한다. 소비대차. 소비대차라는 거는 을이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을이 돈 빌려줬다. 을이 채권자예요. 채권자야. 자, 채권자 을이 저당권 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를 하는 거죠. 가등기. 이 가등기는 대표적으로 매매 대금 청구 이런 거 보전하려고 순위 보전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요거는 담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가등기 담보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가등기 담보권. 이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청구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말씀드렸던 저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을이 일단 최초로
갑한테 실행 통지 먼저 하는 거예요. 을이 만약에 소비대차 계약에서 갑한테 빌려준 돈이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갑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3억. 이랬을 때 먼저 청산금을 통지하는 거예요. 청산금 얼마예요? 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2억이죠. 2억이요. 2억 맞습니까? 청산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목적물 가액에서요. 목적물 가액에서요. 을이 받을 돈 얼마예요? 1억이요. 1억 빼고. 그럼 얼마예요? 2억이요. 2억. 청산금이라고요. 이거를 갑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청산금을요. 네가 받을 돈은 얼마다? 2억이다. 너는 2억만 받으시고 이 주택은 누가 먹는다. 예, 내가 먹어버리겠다라는 거죠. 예, 2억이라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2억.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 통지를 할 때 을이 주관적으로 통지한다. 자, 주택이 지금 3억짜리죠. 근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아니야 2억이야 이렇게 내 마음대로 평가해버린다고요. 내가 받을 돈 1억이야. 자, 그러니까 네가 받을 돈 얼마다? 너는 1억밖에 못 받는다. 라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평가를 해버렸다. 이거 유효다 무효다? 이것도 유효라고요. 유효.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갑이 취할 수 있는 그 대응 방법은 바로 동시행의 항변권이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본등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갑이 본등기 안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도 평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법 절차상으로는 주관적 평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주의합니다. 헷갈리니까요. 알쏭달쏭. 자, 이렇게 청산금을 일단 통지를 해요. 통지합니다. 요 사례에서는 지금 현재 2억이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2억이다. 자, 당신이 받을 돈은 2억이고요. 돈 끝까지 못 갚으시면은 주택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통지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개월이 흘렀다. 2개월. 청산기간 2개월이 흘렀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을이 갑한테 얼마를 주고요? 2억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갑은 주택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절차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기서 이 청산기간 2개월 이거 왜 두는 거죠? 이거는요 후순위 담보권자를 위해서 두는 거예요. 후순위 담보권자를 위해서 두는 게 바로 청산기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요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을밖에 없지만 자 지금 요 사례에서는 을밖에 안 계시지만요. 네, 그림을 좀 새로 그리겠습니다. 자, 최초 채무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을이 있습니다. 채권자 을. 얘가 지금 현재 가등기 담보권자예요. 가등기 담보권. 자, 갑으로부터 받을 돈 1억이고요. 1억. 목적물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에요. 2억. 근데 이후에 또 다른 담보권자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가요. 이렇게 있는 거죠. 저당권자가 받을 돈도 1억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을이 실행통지 들어갈 때 야, 지금 주택이 저 보니까 2억이네. 2억. 그리고 내가 받을 돈은 1억이니까 청산금액 얼마다? 1억이다 라고 통지해야 되죠. 1억이다. 1억이야. 그러면 이 1억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갑한테요? 얘한테 가. 얘한테. 저당권자 후순위한테 간다고요. 이제. 예. 얘가 돈 받을 돈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받는 거예요. 근데 을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평가한다고요. 주택 1억이야. 내가 받을 돈도 1억이야. 그러니까 얼마야? 빵원이라고요. 빵원이야. 자, 이렇게 해도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유효라고요. 문제 없다고요. 에? 누가 열받아요? 완전 열받는 거죠. 돈 못 받는 거 열받는 거. 완전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몇 월을 두고 있다고요. 2개월 두고 있다고요. 불만 있는 후순위 채권자는 이 기간 동안에 뭐 하시면 된다? 그냥 바로 경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 청산 절차 다 종료해라. 다 끝내라. 경매 들어가자.
니를 못 믿겠다. 니가 평가한 거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경매 들어가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난 믿을 수 있다. 니를 못 믿겠다는 거죠. 이러면은 청산 절차 진행됐던 거 싹 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가등기 담보권은 뭐랑 똑같아진다? 저당권하고 똑같아진다. 그러면은 순위에 맞춰서 우선 변제권 을이 먼저 행사하고 그 다음에 병이 우선 변제권 행사하고 순서대로 돈 받으시고 경매 절차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할까요? 경매 들어갔으면요. 소멸하죠. 저당권하고 똑같아지니까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오른쪽 실행 관련해 가지고요. 자, 실행 관련해 가지고 자, 일단 큰 틀에서 귀속 청산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실행 통지를 할 때는 채무자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 전원에 대해서 실행 통지를 다 해야 됩니다. 자, 2번이요. 실행 통지 서면 구두 상관없고요. 없어도 통지해야 된다. 청산금이 빵원이라 하더라도 통지는 하시라라는 겁니다. 3번이요. 실행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청산기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드디어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게 되고 절차는 다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세요. 청산기간 경과 전에 했던 무청산 특약은 무효다. 무청산 특약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다. 이 주택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로서 갑한테 빌려준 돈은 예를 들어서 2억입니다. 2억. 자, 여기서 이 법이 등장하게 된 그 취지 자체가 지금 현재 을이 2억밖에 안 빌려줬는데 가등기에 의해서 그냥 본등기 해가 버리면 꼴랑 2억 빌려주고 5억짜리 주택 가져가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등장한 법률인 만큼 네가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은 갑한테 뭘 주고 소유권 취득을 해라? 청산금이요. 청산금 3억을 갑한테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을 해라 라는 게 이 법의 취지거든요. 근데 당사자들이 요 지금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하는 그 시점에 애초에 청산금을 주지 않기로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즉 청산 절차 없이 바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 특약하는 거. 이 특약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무청산 특약이라고 해요. 무청산 특약. 청산 절차 거친다고요? 안 거친다고요? 안 거친다고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효력 자체를 그냥 무효로 처리해버려요. 무효로 처리해버려요. 아니, 왜냐면은 저 갑이 돈을 빌릴 당시에 너무 급하니까 을이 야, 나중에 청산 절차 없이 본등기 해버릴 거다. 동의하자. 그럼 갑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무청산 특약. 그러니까 이거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을은 청산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문제는 이 무청산 특약 있죠. 자, 근데 문제는요. 이 무청산 특약을요. 청산 기간 이후에 무청산 특약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 기간은 2월 지난 거죠. 2월 다 지났다고요. 이 이후에 무청산 특약하게 되면 이거는 또 유효예요. 지금 청산 기간이 다 지난 이후에 무청산 특약을 했다는 거는 저 채무자 갑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각에 안 받은 거겠죠. 저런 경우까지 법이 개입해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약 체결되는 시점, 가등기 담보가 되는 그 시점에서의 무청산 특약이라든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무청산 특약 있죠. 이런 것들은 싹 다 무효 처리를 해버리지만 청산기간 이후에 무청산 특약 있죠. 그것까지는 우리 법에서 잡지 않는다.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
자, 요 정도로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가지고 청산금 나와 있는 거 있죠. 관련해서 3번 확인합니다. 3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 평가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 효력, 기간 진행의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효라는 거다, 무효라는 거다. 유효라는 거다. 유효. 주관적으로 평가해도야. 2억짜리 막 1억으로 평가해도야. 예, 유효예요. 유효. 여기에 대해서 그때 4번이야. 채권자. 이 주관적 평가액 관련해서 다툴 수 있다, 없다? 못 다툰다. 다툴 수가 없다. 딴지 건다, 못 건다? 딴지 못 건다. 불만 있으면 뭐 하시면 된다? 경매하면 돼요. 그 7번 나와 있죠? 내가 7번 보세요. 청산금이 낮게 평가돼 가지고 불만이 있는 우리 후순위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안짝으로, 몇 월 안짝으로요? 2개월 안짝으로요.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더라도요. 이 청산기간 내 경매를 청구해 버릴 수 있다. 이러면은 청산 절차가 중단돼 버리고 바로 경매 절차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계속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9번 보세요. 9번. 동그라미 9번 보시면요. 여기서 그러면 이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은 역시 본등기를 거절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 등기 인도 채무 이행을 거절해버릴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동시행에 지금 항변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 불만 있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안짝으로 경매 청구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우리 채무자는 뭐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본등기 거절, 동시행 항변권 행사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목적물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제대로 평가 안 했으니까 네가 라는 거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좀 난이도가 있어요. 예. 난이도가 있어요. 예. 네. 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집 449페이지입니다. 틀린 거. 자, 1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는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도 적용된다. 일단 매도 담보는 뭐 딱히 아실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이고요. 양도 담보는 아시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거요.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소유권. 안 넘어갑니까? 진짜 안 넘어가요? 자, 지금 그러니까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는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 자, 여기서 이 채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 해주는 거죠.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요. 그럼 누구 명의로 등기돼 있다? 예, 채권자 을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고요. 매매계약서 꾸며서요? 매매계약서 꾸며서요, 안 꾸며서요? 꾸며요. 꾸밉니다. 매매계약서 꾸밉니다. 왜냐면 이 등기, 이전 등기를 하려면은 등기의 원인이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매매계약서 넣는 거죠. 근데 실제 이거는 을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담보하려고 지금 이전 등기 한 거죠. 이걸 가리켜서 양도 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을 명의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다? 갑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을이 결국 소유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을도 뭘 거치셔야 되겠다? 청산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실행 통지하시고 청산금을 갑한테 주셔야, 청산금을 갑한테 주셔야 을이 뭘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도 담보입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이런 양도 담보에도 적용된다. 맞는 말이고요. 2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대물 변제 예약만 하시고 가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예,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가등기를 해야 돼요. 양도 담보라면 반드시 무슨 등기 하셔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셔야 되고요. 3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경매 실행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담보권자가 경매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러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자, 4번이요. 채무자 등이 채권자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 면제하는 것과 같은 무청산 특약. 청산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란다라는 취지의 이 무청산 특약. 청산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청산기간 이후 무청산 특약은 유효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통지와 청산을 거쳐서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실행통지, 청산기간 거치고 본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 당연한 말입니다. 자, 다음 2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틀린 겁니다. 1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해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 채권담보위에서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반드시 무슨 채권이어야 된다? 예, 소비대차 채권이어야 된다. 라는 점에서 지금 이 두 번째 줄 가운데 여기 좀 맞는 말이,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적용되지 않는다. 예. 자, 그럼 2번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한 자에게는 비록 그것이 담보 가등기 설정된 후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의 인도,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청산금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뭔 말인지 설명합니다. 자, 일단 목적물에 대해서 1순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지금? 1순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자, 임차권이 먼저 나왔죠. 자, 근데 담보 가등기 설정된 후 취득이죠. 그러니까 1순위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이 있다고. 1순위. 그리고 나서 뭐가 있다고요? 임차인이 있다고요. 임차권이요. 자, 여기서요.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귀속 청산 절차를 밟아서 실행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후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이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죠? 청산 절차 끝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밑에 있었던 이 병 있죠? 없어진다, 가만히 있다. 예? 병은 없어지는 것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요. 만약에 경매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경매 들어가는 거 아니죠. 지금 네가 소유권 취득한 거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을이 야, 나가라.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라고 하려면은 이 을이 병에 대해서 뭘 반환해 줘야 된다? 예, 보증금이요. 임차 보증금 반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 을의 병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해 주실 때 제가 선생님께 목적물을 인도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동시행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행. 물론 여기서의 이 보증금 같은 경우는 병이 받을 수 있는 그 남아있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만, 그 범위 내에서만 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 나 못 나간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저 을한테, 새로운 소유자 을에 대해서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요? 그럼 여기서 동시행 관계다, 동시행 관계 아니다? 동시행 관계라는 거예요. 보증금 빼줄 때까지 못 나간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요 선다 2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건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들어간 게 아니라 귀속 청산 절차를 밟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3번이요. 가등기 담보 채무를 변제해서 가지는 구상금 채권은 가등기 담보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과연 포함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1순위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그리고 2순위에 또 가등기 담보권자 또 있는 거죠. 가등기 담보, 또 가등기 담보. 자, 여기서 2순위에 있었던 이 가등기 담보권자 있죠. 얘가 대신해서 변제해 주는 거예요. 변제하게 되면은 소멸하죠. 채권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해요? 갑한테 돈 달라고 해요. 이게 구상권이죠. 구상권. 구상권. 자, 그럼 여기서 병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이 구상금 채권. 구상금 채권. 이것도 피담보 채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병이 기존에 갑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 피담보 채권이 그 안에 포함될까요? 포함 안 될까요? 포함돼버려요. 포함돼버립니다. 내가 대신해서 돈 갚아줬으니까 요 니한테 받을 돈, 구상금 채권 요 더 늘었다. 플러스 니한테 기존에 빌려줬던 돈, 이자 이런 거 싹 다. 이런 거 싹 다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것이죠. 네, 기출됐었던 적 없습니다. 3번 선다. 근데 설명 들었으니까 일단 알고만 계세요.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4번이요. 가등기 담보권 실행통지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그들 모두에게 실행통지를 다 하셔야 되고, 일부에 대해서 통지가 만약에 누락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통지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채무자 등에 대해서 통지 다 하셔야 되거든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누구누구한테 통지하셔야 되죠, 실행통지 하실 때? 자, 누구한테 통지를 해야 되냐면요, 채무자 등입니다. 채무자 등. 자, 실행통지의 상대방. 과연 누구에게 실행통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냐? 실행통지의 상대방이요. 첫 번째, 채무자. 채무자한테 통지하셔야 된다. 자, 추가적으로 물상보증인이요. 물상보증인에게도 통지를 하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취득하신 분, 제3취득자. 이분들에게 실행통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분이라도 빠지게 되면 절차 진행한다, 진행 안 한다? 안 해요.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빠져도 되는 분이 있어요. 빠져도 되는 분. 후순위 담보권자예요. 빠져도 돼요. 얘는 빠뜨려도 됩니까? 빠뜨려도 절차가 진행되나요? 진행돼요. 빠뜨려도 절차 진행된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후순위 담보권자에게도 통지를 하라라고 해놨습니다. 통지해라. 근데 얘한테 통지는 안 해도 절차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실행통지를 후순위 담보권자한테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실행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은 없다, 이러면 맞는 말, 틀린 말? 그럼 틀린 말이에요. 얘한테 통지 안 해도 실행통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안 빠뜨리고 다 하셨으면요. 예. 이해되시죠? 예.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담보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다. 담보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네요. 이거 무슨 담보권이에요? 예, 양도담보권입니다. 양도담보권. 이렇게 양도담보가 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굳이 본등기 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죠. 왜 본등기 할 필요 없죠? 이전 등기 돼 있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가등기 담보권이죠. 1번 실행통지. 4단계거든요. 자, 1번 실행통지. 자, 두 번째, 청산기간 2개월 거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청산금 지급하시고 마지막에 본등기까지 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이거는 가등기 담보인데 양도담보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이전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미 이전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만 거치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본등기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청산금을 깔끔하게 지급하게 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비전형 담보 옳은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쳤으나 청산금 평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 평가를 지금 잘못하신 거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주관적 평가 상관없다. 정당한 청산금을 산정해서 새로 청산금 평가액 통지 및 청산기간을 거치지 않는 한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본등기 청구는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불만이 있게 되면 뭐 하시면 돼요? 본등기를 거절해버리면 될 문제다. 청구는 가능합니까? 청구는 가능한 거예요. 장담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절대 안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죠. 청구는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 지문이. 자, 그럼 2번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쳤더라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통지를 안 하셨다면, 지금 통지를 후순위 권리자한테 안 한 거죠.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가등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을 거부할 수가 있다. 거부될까요? 안 될까요? 거부 안 되는 거예요. 절차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2번 선다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후순위 권리자라고 돼 있죠. 이거 후순위 담보권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저는 후순위 담보권자라고 적었는데, 흔히 이런 지문에서 후순위 권리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얘는 담보권자라고나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결국 실행 통지를 해야 되는 상대방은 이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얘한테 실행 통지하는 거 빠뜨렸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가지고 채무자가 거절 안 된다는 거예요. 절차 진행하는데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어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입니다. 기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이전하되 일정 기간 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부동산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자,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무관한 부동산을 이전하되라고 돼 있죠.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했다라는 거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예요 이거? 양도담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선다 3번이에요. 자, 이전 등기를 해줬고 위 약정 당시 부동산 시가가 채무 원리금에 미달한 경우라면, 지금 부동산 가치가 지금 더 작죠? 자, 이런 상태라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변제기 도래하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부동산 가치가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데, 이 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산 절차는 거쳐야 될까요? 안 거쳐도 될까요? 거쳐야 돼요. 그런 취지에서 틀렸습니다. 3번은요. 자, 그다음 4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다. 일단 무효 맞습니다. 자, 근데 그 본등기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로서 담보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본등기가 무효죠. 그럼 그냥 계속 그냥 다 무효예요. 무효. 그냥 다 무효예요. 청산 절차 거쳤다고요? 안 거쳤다고요? 안 거쳤다고. 그게 무효예요. 무효.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무효다. 네. 근데 나중에 청산 절차를 새로 잘 밟았습니다. 그러면 유효가 돼요? 그럼 유효가 돼요. 그러면요. 자, 그럼 5번이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후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절차를 거치셔가지고 청산금 평가액 통지하셨고
채무자한테 청산금 드렸고 지급한 청산금이 없거나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월에 청산기간 경과하면 실체 부합함으로써 유효한 등기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청산 절차 제대로 거쳤다고요? 안 거쳤다고요? 안 거쳤다고요. 근데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새롭게 거쳤습니까? 예, 새롭게 거친 거. 그 후 절차 따라 가지고 청산기간도 흘렀고 청산금도 지급하셨고 실행 통지도 싹 하셨다. 그렇게 다 거치시면은 유효가 돼요. 맞는 말이면 5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겁니다. 1번 가등기 담보권에도 담보물권의 통유성인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인정된다. 지금 이게 저당권에서 등장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가등기 담보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하고 법적 성질 완전 똑같아요. 자, 이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우리가 물권법에서 하게 되는 이 저당권 있죠. 저당권. 이거 하고요. 효력이 동일합니다. 효력이 동일하다. 효력 똑같아요. 효력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청산 절차 거치는 거 이외에 그 외 다른 내용들은 다 싹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지는 피담보 채권액 속에 원금, 이자, 위약금, 그리고 뭐 지연이자, 뭡니까? 그 실행 비용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된다. 이거 저당권도 그렇죠.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은 목적물 자체뿐만 아니라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다 효력 미친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그런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저당권하고. 자,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 2번 계속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저당권, 질권, 전세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산양도담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가등기라고 해서 반드시 소유권 취득하는 데만 적용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담보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지역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담보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저당권, 질권, 전세권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가등기 담보 관한 등기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당권 그리고 특히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별도 실행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죠. 저당권자나 전세권자들이 돈 못 받으시면 뭐 하면 되죠? 경매 청구해버리면 되죠. 예, 별도 실행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보지 마시고요. 유저당 계약 이런 거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3번 무시해버리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하고 있다. 청산금이 없다. 자, 이런 경우에 청산금이 없다라고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없어도요? 없어도요. 4번이 틀렸다. 자, 5번 담보가등기 실행에 있어서 통지의 대상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이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예, 이분이 제3취득자죠. 자, 근데 추가적으로 후순위 저당권자이다. 맞습니까? 예, 단 주의하실 거는 이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통지는 하셔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안 한다 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일단 5번은 맞는 말이죠. 예, 실행통지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안 해도 절차 진행에 문제 있습니까? 없다고요. 예,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겁니다. 1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채권은 채권인데 지금 대금 채권이죠.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된다라고 봤었고요. 2번입니다.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 동산, 목적물 될 수가 없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나 등록이 돼야 됩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한다면은 가등기가 돼야 되고, 양도 담보권이라고 한다면 뭐가 돼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등기 등록 자체가 안 되는 동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3번 대물변제 예약 당시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붙인 이자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목적물 가액이 크다, 빌린 돈이 더 크다. 빌린 돈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돼요. 목적물 가액이 더 커야 됩니다. 자, 4번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라도 채권자는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해서 액수를 다툴 수 있다. 채권자 다툴 수 있다 없다. 다툴 수가 없어요. 불만이 있으면 너는 뭐만 하셔야 돼요? 경매 청구 2월 안짝으로요. 자,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에서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평가액 채무자 물상 보증인 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 통지해야 된다. 그렇죠? 상대방들을 나열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자, 다음 6번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다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잘못된 겁니다. 1번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재산에 대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재산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의 공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등기 담보법 적용된다. 지금 이 선다 1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가등기 담보가 지금 들어갈 때 선순위에 이런 식의 담보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뭔 말이냐면은 자, 갑이 있어요. 그리고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어요. 을이요. 자, 을이 가등기 담보예요. 가등기 담보예요. 자, 여기서 목적물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목적물의 가액이 3억이에요. 3억이에요. 자, 그리고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은 1억이다. 이러면 이 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는 거죠. 적용되는 거예요. 목적물 가액이 2억이라도 적용됩니까? 네, 적용되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적용된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순위에 기존의 저당권이 들어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순위 저당권 고려를 해야 됩니다. 1순위는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예를 들어서. 자, 이래버리면은 기존의 저당권자가 없었을 경우에,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목적물의 가액인 2억, 채권액 1억 해가지고 가액이, 목적물 가액이 더 크니까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순위에 저당권자가 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목적물 가액이 결국 얼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 5천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선순위 고려한 이 5천만 원하고 을이 빌려준 돈, 이 가액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비교해버리면은 을이 빌려준 돈이 더 커버리죠. 이러면 이 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안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맥락이고요. 자, 다음 2번 계속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준용되지만, 이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소유권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 취득을 목적으로, 이건 안 된다. 아까 안 되는 거 3가지 있었죠. 저당권하고 또 뭐 있었어요? 전세권이요. 예, 뭐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지만 질권도 포함됐었습니다. 저당권, 전세권, 질권, 요 3개 같은 경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행하여진 때에는 가등기 목적과 관계없이 가등기 권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 가등기가 경료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등기가 들어왔고 이후에 목적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그 가등기가 만약에 담보 가등기다, 가등기 담보권이다, 그러면 소멸해 안 해요?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해버려요. 소멸해버립니다. 근데 그냥 가등기예요. 가등기 담보권이 아니라요. 그러면 소멸해요, 소멸 안 해요? 소멸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을명의로 가등기가 돼 있습니다. 가등기 돼 있어요. 근데 이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이에요. 자,
가등기 들어가 있는 요 갑의 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딱 들어가 버리는 순간, 경매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저당권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소멸한다. 그냥 바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등기 담보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그냥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한 그 가등기다. 담보권 아닙니다. 그 가등기.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다. 얘 같은 경우는 목적물 경매 들어가든지 말았든지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 안 한다고요. 이게 다르다고요, 지금.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권인지 그냥 가등기인지 등기부만 봤을 때 구분돼요, 구분 안 돼요? 구분이 되겠다, 구분이 안 되겠다? 구분 안 돼요.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다고요. 나중에 경매를 들어가고 나서, 목적물이 경매 들어가고 나서 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을 법원에다 제출합니다. 제 가등기는요, 그냥 가등기가 아니라 무슨 가등기다? 가등기 담보권이다 라는 거 을이 제출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너는 저당권자랑 같은 분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가등기 담보권하고 그냥 가등기하고 다르죠. 자, 그러니까 3번에서 오른쪽에 가등기 목적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가 아니라 그냥 청구권 보전 가등기라고 한다면 소멸한다고요, 소멸 안 한다고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관계없이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해서 그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변제기 후 평가액 통지를 하셔야 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지나야 된다. 청산기간 지나야 된다. 당연한 말이고요. 청산금이 없어도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뭐 당연한 말 되겠습니다. 자, 5번이요.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서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통지된 평가액 범위에서 청산금 지급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을 하셔야 된다. 자, 이 채권자는 청산금을 당연히 채무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다? 후순위 담보권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주의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준다고요? 후순위 담보권자요. 후순위 담보권자요. 뭐 다 치우고 없네요. 예. 예, 똑같은 거 나오니까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자, 오른쪽 7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겁니다. 1번 공사대금 채권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고요. 2번 가등기 담보법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 준용되지만 저당권 취득은 준용되지 않는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3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통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이거 어차피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진행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행에 영향 없다. 맞는 말. 4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 채무와 설정자의 이전 등기 목적물 인도 채무 동시이행 관계다. 예,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5번 채권자 청산금 평가액 자체에 이의가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 2개월 내에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기 채권 변제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몇 월 안쪽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냥 청산기간 안쪽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이게 틀린 거죠. 맞는 말로 고치려면 도래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도래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 2개월 내라고 한다면 경매 청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8번 계속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에 먼저 보시면은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해서 목적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 변제기 후 채무자 등한테 청산금을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지나야 된다. 당연한 말이고 2번입니다. 담보권 실행의 통지 시 목적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그 뜻 통지해야 된다. 당연한 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채권자는 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기간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한다. 자, 지금 첫째 줄 중간에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는 것은 무슨 담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양도 담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본등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청산금 지급까지가 절차이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 가등기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청산기간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한테 청산금 지급해버렸다. 대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청산기간이 지났다고요? 청산기간 전이요? 청산기간 전이요. 청산기간 전에 청산금 줘버렸죠? 대항 돼요? 안 돼요? 네? 대항이 되겠다? 대항이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겠죠? 청산기간 전에 줬으니까요? 후에 줬으니까요? 예, 전에 줘버렸으니까요. 지나고 줘야 되죠? 예,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일단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1순위에 가등기 담보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가 있어요. 그리고 2순위에 만약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청산금 누구한테 줘요? 갑한테 줘요. 근데 밑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 저당권자가요. 돈 받을 분이 계시는 거죠. 이러면 을이 청산금을 갑한테 준다고요? 병한테 준다고요? 병한테 준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근데 이 청산금을 요렇게 줘야 되는데 을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이렇게 안 하시고요. 청산기간도 지나지 않았죠? 아직 2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줘버렸다고요. 청산금 줘버렸다고요. 이렇게 갑한테 준 거를 가지고 대항한다, 대항 못한다? 당연히 대항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저당권자가 딴지 걸어요, 딴지 못 걸어요? 딴지 바로 걸어버리는 거죠. 뭐 하면 될까요? 그냥 바로 경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열받으면요. 예. 자,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을 후순위 담보권자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 예, 요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만약에 을이 청산금을 주려고 하는데 이 저당권자가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요 을이 장차 받게 되는 요 청산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막 압류가 들어가요. 이걸 막 압류합니다. 후순위 채권자나 저당권자가.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을 입장에서는 좀 있으면 주려고 했는데 열받죠. 조금만 기다리면 줄 텐데 어련히 제 시간 되면 안 줄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산금을 법원 가가지고 그냥 공탁해버리면 돼요. 공탁하는 거는 법원에다가 그냥 돈 갖다 맡겨버리는 거죠. 법원에다가 공탁해버리고 병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법원 가서 알아서 돈 찾아가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없는 거예요. 청산금을 싹 다 공탁을 해버렸으니 책임은 없는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었죠,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었죠? 4번이요. 몇 번 문제 4번이요? 예, 그쵸. 예. 자, 이런 경우에, 자,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겠습니다.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계속 봅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행하여졌을 때 담보가등기 권리는 매각에 의해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경매가 들어갔으니 저당권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경매 절차가 끝났으니 가등기 담보권도 소멸이겠습니까? 저당권하고 마찬가지로요. 예,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뭐 들어갔으니까요? 경매 들어갔으니까요. 그게 무슨 뭐 강제 경매가 됐든 임의 경매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경매 들어가면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소멸을 한다. 예, 지금 뭐 4문제밖에 안 남아서 이것만 풀고 쉴 테니까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9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 옳은 겁니다. 1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같다. 제가 효력 똑같다 그랬죠. 그런 맥락이에요. 같습니다. 자, 2번 담보 부동산 가액이 설정 당시의 원금과 이자액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적용받는다가 아니라 초과를 해야 적용받는 거죠.
자, 2번은 틀렸고요. 3번. 피담보 채권의 발생 원인은 소비대차 계약에 한하지 않고 물품대금, 공사대금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아니죠. 물품대금 이런 거 안 되죠. 공사대금 이런 거 안 되죠. 반드시 소비대차이어야 하고요. 4번입니다. 가등기 담보 목적물은 부동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취득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지역권. 적용돼요. 근데 전세권, 전세권은 안 돼요.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거 안 되는 거죠. 예. 5번이야. 후순위 권리자는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아니요, 할 수 있죠. 몇 월 안짝으로는요? 청산기간 2월 안짝으로요. 자,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10번. 틀린 거 1번.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청산기간 지나고요, 지나기 전이요? 예, 지나기 전이요. 후순위 권리자 대항을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요. 2번. 청산금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됐을 때 채권자는 청산기간 지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 채무 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공탁해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압류 들어오는 거죠. 청산금 가지고 오라고 압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압류가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 채권자들이 많아요. A, B, 압류 막 들어오는 거죠. 여기도 압류, 너도 나도 압류, 계속 압류 들어오는 거예요. 골 아픈 거예요. 계속 연락 오는 거죠. 돈 가지고 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탁이요.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공탁해버리는 거죠. 법원에다 돈 갖다 맡겨버리는 거죠. 예. 이럼으로써 이제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없고요. 4번.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종적으로 청산금을 지급받는 그 순간 전까지는 돈 갚으시고 말소 청구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5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채권 변제기 도래 전 경매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산기간 내죠. 예, 후가 아니라 냅니다. 청산기간 내 2개월 안쪽으로.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예. 자, 11번 틀린 겁니다. 자, 여기서 선다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선다니까 다시 보지 않고요. 3번도 아까 앞서서 봤던 선다입니다. 임차인이 항변권 행사하는 거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청산금 계산할 때 선순위 채권액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등기 담보권 실행 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다가 아니죠. 경매 청구를 했으면 똑같은 거죠. 근데 경매 청구 이외에도 청산 절차를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12번이요. 옳은 거. 자, 1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것밖에 없나요? 경매 청구도 되죠? 틀렸고요. 2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언제든지 청산금 지급이 아니라 2개월 뒤 청산기간 지나고 나서. 자, 3번이요. 청산기간을 3월로 하는 당사자 특약은 무효다.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채권자한테 이거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유리하다고 봐요. 판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청산기간을 준다라는 거는 돈 갚을 날짜를 조금 더 주는 거거든요. 돈 갚을 수 있는 날짜를요. 자, 따라서 이거 유효입니다. 유효. 채무자한테 유리한 것으로서. 자, 4번이요.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 청산기간 경과하더라도 채무자 등은 언제든지 채무액을 변제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산금이 없고 청산기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절차 이미 끝났습니다.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을 해야 되죠. 근데 청산금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냥 없다고요, 청산금이요.
그런데 청산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순간 청산 절차 싹 끝났습니다. 종료가 다 돼버렸다. 자, 이러면은 언제든지 채무액 변제해서 말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본등기 전까지, 본등기를 해주기 전까지, 그 전까지 이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가 아닌 거죠. 자, 5번이요. 채무자 등은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때 채무액을 변제하여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요 이제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은 이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는,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는 갑이 현재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인 상황에서, 을이 채권자인 상황에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는 거, 채권자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는 거, 이게 바로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근데 이 양도담보와 관련해 가지고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을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갑이에요. 얘가 소유자다. 소유권 안 넘어가는 거죠. 안 넘어가요. 자, 근데 여기서 을이 이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갖다 팔아버렸다. 매매계약 체결됐고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근데 이 제3자가, 제3자 병이 선이라고 약이라고요? 얘가 선이라고요. 선이 제3자라고요. 보호받아요? 보호받아요. 보호받습니다. 보호받는다. 보호받는다. 보호받아요. 이렇게. 그럼 소유권 취득합니까? 해요. 자, 갑은 소유권 상실해요? 상실해요. 상실해. 그럼 병한테 돌려달라고 못합니까? 예, 돌려달라고 못해요. 병선이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채무자는 이 제3자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예, 5번이 정답이었어요. 예, 잠깐 쉬었다가 실권리자 들어가겠습니다.